집을 찾아 달과 가까운 곳까지 올라온 사람들. 가파른 길을 오르내리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집 마련하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쉼터이자 가족이 함께하는 보금자리 집. 특히 우리나라에선 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힘들게 마련한 집을 자연재해로 한순간에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태풍과 홍수 피해가 극심하죠. 작년 한 해 피해 금액만 4,167억 원. 그런데 무너진 집을 복구하려면 피해액의 2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침수로 소중한 집을 잃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연구원 공터에선 뭔가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바로 조립형 건물인데요. 다른 건물과는 조금 달라 보이네요. 기존의 조립식 주택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한 30%, 4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스 유닛 모듈라 공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공장 조립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 80% 정도까지 공장에서 제작할 수 있는. 공장에서 제작된 구조물은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미리 설치된 상하수도와 전기는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급히 필요한 곳에 빠르게 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재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일반 거주민들한테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걸 해결하면서 가족 세대원들이 그대로 건축물로 이주를 해서 임시주거주택으로 이주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개발시켰습니다. 침실과 화장실, 주방 겸 거실을 갖춘 2, 3인용 주택은 2개의 구조물을 조립한 건데요. 그 안에 부엌과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 욕실은 이게 소리는 녹음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다 제작이 돼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런 누수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잘 조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조립식 욕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틈이 이런 습식이 아니라 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구조물은 어떻게 연결된 걸까요? 맞닿은 벽에 있는 연결판에 볼트 몇 개만 조이면 조립이 끝난다는데 정말 간단하죠? 두 개의 벽을 붙인다고 했는데 그럼 그 둘 벽 사이에 비가 새거나 이러지 않나요? 예, 비가 새진 않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뚜껑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모듈에 벽체가 반이 있고요. B 모듈의 벽체가 반이 있습니다. 두 벽체를 이 뚜껑이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로 인한 누수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요. 이 외장 프레임은 그 의장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이 모듈과 모듈을 이제 모듈과 모듈 사이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 이 두 모듈의 이제 접합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양쪽에 보면은 그 세 개가 있습니다. 총 세 개가 있습니다. 총 세 개가 있는 이유는 저희가 그 공간이 확장의 요구가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옆으로도 연결하고 2층으로도 쌓을 수 있다니 식구가 많아도 방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택을 그리고 건축물을 대량으로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도 중요하지만은 경제성,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격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생산 전반에 대한 시스템이 표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표준화를 바탕으로 해서 대량 생산, 규격화, 부품화, 표준화, 조립화가 됐을 때 전체적인 코스트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구조물뿐 아니라 마감재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튼튼한 철골조로 틀을 잡고 각종 마감재 처리 후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구 등을 설치하면 구조물이 완성됩니다. 각 구조물은 다양한 종류의 침실과 공용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데요. 여러 구조물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조립됩니다. 여러 세대가 모이면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단지가 되네요. 모듈러 건축의 특성이 뭐냐면 저희가 흔히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블록처럼 건물을 적층시켜서 만드는 게 그 모듈러 건축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주택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동주택가, 그리고 최근에는 한옥에 모듈러 건축을 도입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 상용화를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 한옥이 잘 보존돼 있는 전주 한옥마을. 이곳에도 조립형 주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나무와 한지로 머슬래 꼭 점잖은 선비를 닮은 한옥. 그윽하게 퍼지는 나무 냄새가 참 좋은데요. 전통 방식인지 조립형인지 잘 구별되지 않을 만큼 한옥 특유의 분위기가 잘 느껴집니다. 전통 한옥보다 못할 거란 예상을 깨고 조립형 한옥이 더 좋은 점도 있는데요. 공장에서 만들어 조립하기 때문에 시공비와 공사 기간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장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그 하자가 이 자재와 부품, 그리고 부품과 부품 사이에 어떤 이러한 오차가 발생하는 데서 비롯이 되는데, 이러한 공장 제작이 생산이 되면은 이러한 틈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어떤 열 손실이라든가 또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많은 그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도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연구원들은 조립형 주택을 표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도에서 집을 지을 곳을 지정하면 그곳에 들어설 주택들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더 빨리 집을 지을 수 있겠네요. 이러한 모듈라 공법이 우리나라에 지금 처음 초기에 지금 정착이 되고 보급하는 단계에 있어서 전체적인 건축물의 경제성,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선결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업체가 아니라 국가에서 국책연구소에서 이러한 표준화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을 하고 그 이후에 이것을 우리 실무 업체에서 이것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이러한 순서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인된 연구기관은 표준화를 수립하고 건설업체는 이를 도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겠네요. 작은 조각을 모아서 이런 모형을 조립하듯이 하루 만에 뚝딱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멀게 느껴졌던 내 집 마련의 꿈이 조립형 주택 덕분에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가곡 즐거운 나의 집의 가사처럼 집보다 즐겁고 포근한 곳은 없겠죠. 우리 모두가 집 걱정 없는 행복한 세상에서 살길 꿈꿔봅니다.